네, 우리가 정말 늘 하는 얘기죠.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기회는 만드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 우울합니다. 참 이 우울한 부분은 항상 이 거래량이 없어서 오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좀 싸게라도 좀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게 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거래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한시적이라고 발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도 한시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왜 이 부동산이 우울하고 거래량이 없느냐? 첫 번째가 아마 가장 큰 거, 여러분 지금 이제 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취득세 중과. 이 취득세 중과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하나 살면은 그대로 1에서 3%가 적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2주택자가 내가 집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각을 하면 조건부 일시적인 2주택자도 취득세는 1, 3%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집을 못 팔아가지고 2주택자가 될 경우에 8.4% 그리고 2주택자가 또 살 경우에는 12.4%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는 지금 현재 거래량을 옥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소득원이 많이 줄어들죠. 이 취득세가 지자체의 예산의 약 연수입의 30에서 한 40%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지자체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취득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과히 징벌적이지만 매우 징벌적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역기능이 더 많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소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누가 힘드냐? 그 힘든 부분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계속 가둬둔다라고 한다면 요건 2, 3년 내에 정말 서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끌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죠. 요 고금리 시대에 지금 현재 사실은 대출 기준율이 한 3% 정도의 3.5%, 3.25% 됐는데 3%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입니다. 그런데 0%대에서 3%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2에서 3%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건 올바른 선택이다. 그래서 너무 대출에 의존되지 않는 생활 그리고 저축도 좀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저축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원활해질 때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이것도 큰 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 은퇴자금을 가지고 어떻든 내 집 하나 살면서 아파트 하나, 주택 하나 월세 넣고 살려고 했는데 이 종부세 중과로 인해서 고통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뭔가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있었던 정부가 만들었는데
정부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바꿔놔서 이 주택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이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없을 정도로 어렵게 꽈배기처럼 꽈놓은 법입니다. 이 꽈배기법은 좀 어느 정도 단순하게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 하나, 취득세 하나도 이제는 그냥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우리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세무사도 모르고 무슨 요즘은 양포 세무사라고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건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국가 정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줘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금은 좀 단순해야 되고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나 구청 담당자에 물어보면 담당자도 잘 모르고 찾아볼게요. 즉답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양도세는 더더욱 그런 거죠. 무조건 과세 고유로 때려놓고 나서 네가 입증해서 적게 줄여. 이런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좀 어렵죠. 이 어려운 부분들 중에 거기다 대고 또 DSR이라 해가지고 대출 규제 DTV 담보대출 비율은 LTV 담보대출 비율은 높여준다고 하는데 DSR 쉽게 말해서 대출 총량제 같은 거죠. 총량제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LTV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DSR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은 돈을 다 모아놓고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항상 돈을 모으는 것보다 또 규제 풀리고 뭐 풀리고 또 경제 좋아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돈 모으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걸 또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적정한 대출 가지고 자기가 신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세력 싸움, 서로 또 러시아하고 또 나름대로 이 강대국들의 지금 싸움 속에서 우리가 또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이 한번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 가속 붙어서 2024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년 동안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먹만 되냐. 그러나 이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현재 30살인데 3년 후에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살아야 된다면 3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은 없지만 좀 돈을 내 집 마련을 계획을 짜서 5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5년 후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또는 내 손주가 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지금 당장 좋은 데보다는 멀리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나 해두는 것도 어떤 건지 이 지역적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한번 투자해두면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서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는 시기, 이런 경우는 매도와 매수가 있다면 매수 우회의 시장으로 이렇게 저울이 기우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제법 싸게 가격을 협상해서 살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더라도 매도인에게 잘 보였던 시장인데 갑작스럽게 이자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니까 당장 시장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됐죠.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됐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돈 없는 사람한테 유리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줍줍이를 할 때 나도 어떻든 돈을 모아 가지고라도 정말로 나도 매수인의 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위기의 시장 속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적어도 이런 지역 정도는 한번
보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식처럼 뭐 오늘 내일 보는 것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좋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자금을 당장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 보통 보면은 패턴을 보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오르내림이 바로바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응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나 또는 좋은 지역에 개발을 해서 가는 곳들은 조금씩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 단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구역 지정 단계로 옮겨지면 가격이 몇십 년 동안 안 오르다가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있죠. 항상 보면 몇십 년, 10년, 15년 기다리다가 내가 꼭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재개발이라는 세계를 좀 이해하고 안다고 한다면 내가 팔고 싶어도 돈이 필요해도 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니 전세를 놓고 돈을 쓰고 본인은 약간 다른 지역에 좀 저렴한 데서 살다가 그 돈을 벌고 나서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3년 후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 올랐는데 3년 동안 계속 더 오를 놈이 있고 아파트가 되고 나서 내릴 지역이 있죠. 그래서 3년 후에 오를 거 또는 5년 후에 오를 거 또는 10년 후에 오를 거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들 3년 정도 이내에 많이 오를 지역들 한번 쭉 얘기해 봤었는데 짚고 나가자면 청파동, 용산이죠. 용산은 지금 온통 전역이 재개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은 노후 주거지에서 나 혼자만 아파트 지어지면 나 혼자만 아파트 500세대, 700세대 만들어지면 여기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새 아파트의 가격만 오릅니다. 지역 프리미엄은 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전부 한꺼번에 같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진다면 새 아파트의 가격 프리미엄에다가 지역 가치가 반영이 돼서 지역 프리미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죠. 지금 현재 청파동,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원효로 1, 2, 3, 4가 여기는 마포에 있는 아현 뉴타운이나 부가현 뉴타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도가 지금 현재 거기는 다 지어져서 끝나가는 시간은 이제 청파동 1, 2, 3과 원효로 1, 2, 3, 4 여기는 태동기죠. 태동기에다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10년 이내에 많이 입주할 곳이죠. 입주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파트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7,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모두가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 항상 말씀드렸죠.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족한 학군이 생기고 학원가가 생겨서 가격이 더 오른다. 그래서 그럴 만한 지역, 노고산동, 또 대흥동도 있겠죠. 대흥동, 염리동, 그다음에 자양동도 KT에서부터 자양 9구역, 1구역, 그다음에 한강변에 이르는 구역. 그래서 여기 자양 2동도 앞으로 3년 이내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동네죠. 홍제동도 역시 홍제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북부 코엑스가 미니 코엑스가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홍제동은 영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역세권 개발 진행되고 있고 또 주택 재건축 2구역, 3구역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제동도 향후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곳이죠. 왜? 홍제동.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앞줄을 잘 보라고 많이 하죠. 만약에 도심 광화문이 앞줄이라 한다면 바로 뒷줄에 홍제동이 있겠고 물론 독립문역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불광동 뒤쪽으로 구파발, 그다음에 뭐 삼송, 대화 이르기까지 쭉 있는데 이 대화나 삼송, 그다음에 지축도 비싼데 홍제동이 싸잖아요. 불광동도 비싼데 홍제동이 싸잖아요. 왜? 홍제동은 아직 아파트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파트들이 마구 들어오면 뒤에 있는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앞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홍제동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제동도 3년 이내에 오르기 많이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쭉 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희동도 연대 옆에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서부역 역세권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로주택 사업 2개가 모이면 모아타운이 되겠죠. 그래서 모아타운 진행하면서 가격이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3년 정도 내다보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를 거. 그래서 지금이 이런 데는 가장 싼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산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느냐? 아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어 살 수가 있느냐? 그걸 못 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지역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지역들은 잠시 안 오르다가도 한번 오르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고 싶을 때 사기가 힘들죠. 벌써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보죠. 왜 그렇죠? 아파트값 내릴 때 나는 그래도 재개발로 목표값 오르고 재개발 진행되면서 차분히 오른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웬만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2, 3년, 3, 4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지금 현재 해놓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림사거리는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후 이제 지금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이 되니까 도림사거리 이 시대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림사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지금 현재 수많은 업무 시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각광, 눈에 별로 띄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모 같은 동네, 그 다음에 10년을 내다봤을 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0년, 15년이 지나면 서울의 마지막 알토란 같은 투자처는 어디냐? 저는 구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구로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도림동 한번 볼까요? 도림동은 도림 사거리,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가 영등포역이고요. 영등포역에서 바로 여의도가 연결이 되죠. 이 역을 따라서 신안산선이 쭉 내려옵니다. 신안산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고요. 도림 사거리역에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영등포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도림동 일대 여기 보면 신도림, 그 다음에 영등포 아트자이, 프로지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저는 관심이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 건 신길 구성 1차는 재건축이니까 비싸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공공 재개발 들어가고 여기가 바로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 옛날에 참 길고양이 많고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요즘 정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면서 살기 좋은, 주거가 좋은 종대로 돼서 요즘 인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도 연장되고 있고 1호선과도 보람의선 신림선과도 연결되는 좋은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선도 가까이 있고 1호선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요 신길 뉴타운이 여의도, 여기 위에가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있습니다. 물론 공덕도 있겠지만 또 한강 이남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길 뉴타운과 지금 현재 여기 노량진 뉴타운, 그다음 흑성 뉴타운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관심 가져올 만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옛날 주거환경정비구역이었던 장미마을에 저는 개인적으로 뜰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림동, 여기 신도림역과
도림 사거리역 사이에 모아주택도 들어오죠. 신속통합계획인가 모아주택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지역들 뭐 성당 있고 하는 데까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아파트들이 주르르르 생겨가지고 노화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생기지 않은 이 지역, 도림동 이 지역하고 장미하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하는 요 지역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준비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죠. 항상 우리가 이미 돼 있는 것보다 될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학군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 거냐? 그죠? 항상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새 아파트만 만들었다고 인구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올 거냐? 여기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업무, 서울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회사들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장인과 회사가 많은 지역, 이 지역이 매우 인기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년, 15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10년, 15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항상 왜 여기는 개발이 안 될까라고 했던 과거 구로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 시절에 25개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데 있죠. 구로초등학교, 구로대학, 구로고대병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모든 행정시설에 다 들어와 있는데 밑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엄청난 업무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디, 가산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안 올라 있어요. 왜일까요? 노후 주거지. 그 다음에 여기 대림역 12번 출구 중국, 거의 여기는 뭐 중국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마치 무서운 곳이라는데 제가 진짜 무서운지 지난주에도 한번 가서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요즘 중국 음식 뭐 이런 것도 좀 먹어봤는데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냥 오히려 중국 구경 가지 말고 나는 여기를 구경 갔으면 좋겠어요. 각종 먹거리는 다 있으니까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분 있으시면 먼저 여기 들러서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는 중국인들도 부자들이 많더라. 생활 수준도 높더라. 교육열도 높더라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여기는 노후 주거지면서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가 10년, 15년 후면 반드시 뉴타운화 될 거고 뜰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직장 가깝고 구로, 디지털 단지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당장 요즘 그 모아타운 하면서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시흥, 여기 금천구, 여기 시흥 쪽 밑으로 지금 현재 모아타운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신안산선과 2호선 환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직장이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러면 지하철 지하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요 조원동과 독산 3동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이내에 노후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노후도가 많이 높다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서 신대방역 쪽으로 도림천 이쪽 신사동 이런 쪽으로 가실 거고 또 이 독산 4동 시흥동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내다보는 좋은 지역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아파트 있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사면 뭐가 힘들죠? 취득세도 중과가 돼서 높고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가 돼서 중중거리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때는 몸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세 개가 있으면 아프다. 그래서 아파트가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도 제가 늘 주장하죠.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작은 소형 주택, 싼 주택,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걸로 사셔서 취득세도 줄이고 종부세 줄이는 방법, 아니면 6억 이하들을 사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싼 거 사놨다가 10년 후에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돼서 가격이 툭 튄다면 1억 이하를 투자해서 얘를 1억 투자해서 2억만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려다가 2억을 날리는 이런 아파트,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 2, 3년 갈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아파트들이야 뭐 서울에 아파트들이 살기 좋으면 지하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구로라든가 강북 주요 노주거지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들이 시세에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전철보다는 이렇게 신안산 메인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가격이 좀 높더라. 그래서 메인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안산선 쪽이 아직은 가격들이 저렴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고 적어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월세 6, 70만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자도 많이 높기 때문에 큰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전세 끼고 뭐 6, 7천 뭐 이렇게 투자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투자법의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무조건 팔려고만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들도 많이, 정말 아파트들 뭐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진 걸 가지고 굳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 전세 끼고 뭐 하려면 6, 7억 그냥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내 아파트 하나 조금 살만한 거 사놓고 자잘한 것들을 좀 사놓아서 다음 내 아파트 큰 거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내 자녀분들 결혼할 때 내 집 마련 해주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을 선정해야 될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꼭 오를 때를 짚어서 언제 어느 정도 시기에 얼마가 오를 거라는 걸 계산하면서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